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요추에 대해서 활법인으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추는 5마디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 사이의 디스크 두께는 요추뼈 두께의 3분의 1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경추나 요추의 디스크 두께는 뼈 두께의 3분의 1이고 흉추의 디스크 두께는 뼈 두께의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흉추에 비해서 경추나 요추의 가동 범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가동 범위가 크다는 건 움직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디스크의 완충제 역할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활동을 하면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디스크의 두께가 조금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아침의 키보다 활동을 한 후에 저녁의 키가 조금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대개 1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사람에 따라 더 많이 차이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수면을 취하는 동안 수분은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채워지니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수분의 양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요. 20대 때는 정상적으로 100% 채워지겠지만 30대 중후반부터는 조금씩 덜 채워지기 시작하죠.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40대나 50대 이상이 되면 20대에 비해서 키가 조금 작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70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3cm 정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몇몇 시험을 볼 때 키가 작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을 보는데 167cm 이상이라야 된다던가 하는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럴 때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서 167cm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혹은 더 키가 더 크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민하는 사람에게 키를 재보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한 후에 다시 키를 재보라고 하면 1cm 정도 커져 있거든요. 봐라, 당신이 직접 경험한 거다. 키가 커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속 교정하면 3cm도 5cm도 클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면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러나 키가 커질까요? 혹시 성장기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이 끝난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디스크 수분이 빠져나가서 작아 보였던 숨은 키를 찾아준 것 뿐이에요. 키는 커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간다면 키를 재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키를 재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10번만 하고 키를 재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키가 더 커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겁니다. 미리 숨은 키를 찾아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척추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한 번쯤 관심 있게 봐주세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두께를 말입니다.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두께를 유지하는 건 충분한 근육 이완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추는 5마디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끔은 4마디나 6마디로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말이죠. 제 경험상 4마디의 요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6마디의 요추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6마디의 요추뼈를 관찰해 보면 어느 한 마디가 다른 뼈에 비해서 좀 작은 뼈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발로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커지거든요.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위에 뼈보다 아래 뼈가 이렇게 작다면 받쳐주는 힘이 부족하겠죠. 그럼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6마디의 허리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약간의 허리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약한 대신에 뼈를 잡아주는 근육을 강화시켜 준다면 통증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상체를 왼쪽으로 숙여서 앉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잠깐 하는 자세라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약간 기운 자세로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요추를 생각해 보세요. 요추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죠. 이 모습을 확대해서 보면 디스크는 오른쪽이 더 두꺼워질 겁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섬유륜과 수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요추뼈를 보면 A뼈와 B뼈에 눌러주는 이 압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1번 쪽의 왼쪽의 압력이 강하겠죠? 이런 자세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돌출이 되는 거예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은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역할과 척추의 운동 중심적 역할 및 척추의 충격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허리로만 들어 올릴 때 평소보다 10배의 압력을 받는다고 하네요. 추간판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수핵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핵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수핵에 집중되던 압력이 섬유륜으로 이동이 되어서 섬유륜이 잘 찢어질 수도 있어요. 추간판 자체는 손상을 받아도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척추뼈의 이 뒤쪽에 있는 뒤세로인대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섬유륜이 찢어져서 뒤세로인대를 자극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추간판은 혈관이 없는 인체의 부분 중 가장 큰 조직이에요. 섬유륜의 바깥 부분은 직접 혈류 공급을 받지만 수핵과 안쪽의 섬유륜은 척추뼈 속의 혈관이 척추 종판에서 끝나서 이곳으로부터 추간판으로 산소와 영양분, 약물들이 확산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간판은 인체의 다른 조직보다 빨리 퇴행 변화가 일어나고 손상을 잘 받는다고 하네요. 자, 허리에 대한 근육도 한 겹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광배근 뒤로 요방형근도 있고 척추 기립근도 있고 하후 거근도 있고 등등 말입니다. 만약에 요추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변형이 되었다면 척추 기립근이나 하후 거근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골반의 한쪽이 상향돼서 어느 한쪽 다리가 짧아 보인다면 요방형근의 단축을 의심해야 되겠죠. 따라서 교정을 하기 전에 근육을 풀 때에는 어떤 근육을 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요추 5마디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는 주로 하체를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추 1번은 대장과 결장의 영역으로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설사보다는 변비의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요추 2번이 잘못되면 신경쇠약이나 복막염,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추 3번은 성기에 대한 영역으로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 고환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유산,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추 4번은 좌골신경의 영역이에요. 요통, 요실금, 대변실금 혹은 걸음걸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추 5번은 하지순환계의 영역으로 발이 차가운 종냉증이나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요추의 신경학적 레벨이에요.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저림 증상이나 시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L은 요추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이고 S는 선고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건드린다고 하면 대퇴부 옆쪽에서 무릎, 발까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곳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돌출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시리거나 저린 거예요. 허리는 주로 하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리에 저린 증상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보는데요. 다리가 저린 건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좌골신경통일 수도 있어요. 또 요추나 골반에 변형이 있어도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저린 증상은 맞지만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 디스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야 하는 건 디스크의 수액이 터져서 디스크 밖으로 흘렀을 때예요. 디스크 돌출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수액이 터진 걸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액이 터졌을 때의 증상은 서서 차렷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걷지도 못하겠죠. 만약 똑바로 걸을 수 있는데도 수액이 터졌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그것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디스크 수액이 터졌다면 활법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간 거예요. 활법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는 의사들이 신경성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 퇴행성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퇴행성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왠지 내가 늙은 것 같고 노화된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퇴행성이란 단어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성장기가 끝난 후에는 퇴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다시 생각하면 앞으로는 노화가 진행되는 일밖에 없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퇴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퇴행성이란 단어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추에 대해서 활법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